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뭔가 허탈하지 않으신가요? 웃고 떠들다 왔는데 집 문 닫는 순간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분명 즐거웠는데 돌아서면 왜인지 공허하고, 그 사람들이 싫은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가 훨씬 편한 것 같고, 그 마음 혹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람이 싫어진 건가? 이게 혹시 우울증인가? 그렇게 혼자 사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오히려 50년, 60년을 살아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혼자가 더 편해진다는 것. 그것이 왜 쇠락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인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지금 이 마음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눈치가 보였고, 주말에 아무 계획이 없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았고, 집이 조용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불러주면 갔고, 불러주지 않아도 먼저 만들어서 갔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60대를 넘기면서 그 감각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으로 바빠지고 매일 얼굴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 중 몇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새벽에 눈이 뜨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잃어버린 것으로만 보면 노후는 참 쓸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변화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 오늘은 그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서.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종렬 씨는 올해 72입니다. 33년을 중소기업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퇴직한 분입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종렬 씨는 그 자리에서 내내 웃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았을 때서야 눈물이 났다고, 퇴직 후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고 예전 직함으로 불리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인들한테 자꾸 연락을 했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모임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아직 쓸만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혼자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나 지금 아무한테도 뭔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있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편한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감각. 종렬 씨는 그날 이후로 혼자 걷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예전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골목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 어디선가 맡아지는 된장찌개 냄새, 학교 끝나고 뛰어오는 아이들 소리. 그거 다 항상 있었는데 나만 못 본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능력을, 가정에서는 내 역할을, 모임에서는 내 존재감을. 그 끊임없는 증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그것을 그만둬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로 있어도 됩니다.
그 자유를 한번 제대로 맛본 사람은 사람 많은 자리가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 관계를 줄인 게 아니라 걸러낸 것이어서. 인천에 사는 이정숙 씨는 68입니다. 한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드시 밖을 나다녔습니다. 부녀회, 교회 봉사팀, 고등학교 동창 모임, 아파트 개모임. 몸이 힘들어도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소외될 것 같았고 나이 들수록 사람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정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 많은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온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동창 1명, 교회 후배 1명, 그리고 옆동 사는 20년 지기 이웃 1명. 나머지 수십 명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 이후 모임에서 만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했고요. 정숙 씨는 그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들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을까? 남편이 퇴원한 뒤 정숙 씨는 조용히 모임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녀회도 나가지 않고 개모임도 빠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매정하게 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벼워진 겁니다. 나중에야 정숙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관계를 줄인 게 아니었다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비로소 걸러낸 것이었다고. 채에 쌀을 치면 돌이 빠지듯이 위기가 오자 진짜와 가짜가 저절로 나뉜 것이라고. 이제 정숙 씨의 연락처에는 자주 보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 5명과 밥 한 번 먹으면 예전에 30명이랑 떠들던 것보다 훨씬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3명이든 5명이든 진짜 사람이 있으면 됐지. 그게 더 사람다운 거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는 건 그 걸러내는 작업이 끝나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채워야 했던 자리들이 비워지고 진짜 사람과 진짜 시간만 남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충북 청주에 사는 최명자 씨는 올해 73입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아이 셋 키우기, 시부모 봉양까지 수만 번 크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명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뭔지 오랫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던 기억. 선생님이 최명자 잘 그린다 하셨던 기억. 그 기억이 어디선가 불쑥 올라온 것입니다. 명자 씨는 그날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있는지. 있었습니다. 등록하고 처음 나간 날 명자 씨는 붓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기억을 못했고 뭘 그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나더랍니다. 평생 틀리면 안 됐으니까요. 실수하면 안 됐으니까요. 처음으로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게 그 나이에야 처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명자 씨는 매주 화요일 수채화 수업을 기다립니다. 잘 그리냐고요?
여전히 잘은 못 그린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 가는 날 아침엔 일찍 눈이 떠져요. 설레서요. 내 나이 73에 설레는 아침이 생긴 거예요. 바쁘게 살 때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남편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 회사 전화 소리. 그 모든 소리에 반응하느라 정작 내 안에서 뭔가가 속삭이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불안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핸드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침묵을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까마득히 잊고 있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이거 좋아했었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 기대가 줄어든 만큼 상처도 줄어들어서. 전북 전주에 사는 오갑순 씨는 76입니다. 자녀가 둘인데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명절이면 을에 내려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미리 챙겨두면서요. 그런데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엔 처가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작은아들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이가 아파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갑순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재료들을 보면서 차마 치우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사둔 전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포도 있었고 손자 줄 용돈 봉투도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아파도 미리 거실 청소를 해뒀었는데 그날 밤 갑순 씨는 오래 울었습니다. 서럽다기보다 이게 앞으로의 명절이겠구나 싶어서 아이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싶어서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사에. 혼자인데요. 추석 연휴에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경주 1박 2일 패키지. 다른 혼자 오신 분들도 몇 명 있다고 했습니다. 같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첨성대 앞에 혼자 서서 노을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탁 트이더랍니다.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발걸음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갑순 씨는 그 이후로 매년 명절에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자녀들한테도 이제는 먼저 말합니다. 이번 명절엔 엄마 여행 가니까 너희도 편하게 있어라. 아들들은 처음엔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엄마 여행 어디 가셨어? 묻는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받고 그 상처를 사귀느라 또 힘을 씁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의 대상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해도 내가 먼저 짧게 안부를 묻고 명절이 허전해도 내가 즐거울 방법을 내가 찾는 것.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기대가 어긋나는 횟수가 줄고 상처받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대가 낮아진 만큼 감사가 커집니다. 자녀가 문자 하나만 보내도 반갑고 친구가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따뜻합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 맛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괜찮은 겁니다. 5번째 이유,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고 가장 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한병수 씨는 79입니다. 72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하지도 않는 곳에서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보냈는지, 싫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나간 자리들, 재미없지만 분위기 깨기 싫어서 웃으며 앉아 있었던 시간들, 그러면서도 정작 혼자 조용히 앉아 책 한 권 읽고 싶다는 마음은 늘 나중으로 미뤘던 것들. 병수 씨는 운 좋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수 씨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만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남은 시간을 쓰겠다고. 그 이후 병수 씨는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2시간씩 혼자 앉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거나 그냥 바다를 봅니다. 아무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주변에서 처음엔 혼자 뭐하러 거기 앉아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거기 앉아서 바다 보고 있으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암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60대를 넘기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먼저 가고 동기가 먼저 가고, 그 앞에 서면 추상적으로만 알던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싫은 자리가 아깝게 느껴지고 불편한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2시간이 너무 아깝게 여겨집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그 시간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텅 빈 오후도 조용한 저녁도 그게 낭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젊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직접 살아봐야만, 잃어봐야만, 아파봐야만 알게 되는 이야기들. 그러니 지금 이 깨달음은 지금 이 나이에 딱 맞게 온 것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약속 없는 오전에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초라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에 계획 없이 그냥 책을 읽어도 됩니다. 저녁에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히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쩌면 살면서 가장 자신다운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온 모임을 줄여도 됩니다. 솔직히 불편한 사람을 굳이 계속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만나면 편안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개운한 사람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자주 연락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입니다. 혼자 있음은 선택한 고요함입니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노후는 쓸쓸한 것이 아니라 담담한 것이 됩니다. 담담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긴 세월 끝에 겨우 배운 가장 값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동료로, 이웃으로,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훌륭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화해한 것입니다. 이 나이, 이 모습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그것이 나태한 게 아니라 평생 미뤄온 것을 비로소 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조용히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남은 시간은 좀 더 자신에게 너그러우셨으면 합니다. 평생 남에게 너그러웠으니 이제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천천히 자신답게 노후 산책이었습니다.